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촨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관부. 어쨌든 간에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한번 보자고요. 어제는 역시나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내려가가지고 50만 명 나왔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80만 명, 뭐 90만 명, 뭐 100만 명도 넘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50만 명씩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거긴 하지만 50만 명은 어쨌든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700명이 나왔네요. 그래도 엊그저께 뭐 3,000명 넘는 것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2,700명이면은 역시나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 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7,469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는 드디어 90만 명이 넘어가지고 90만 2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3달 뒤면은 100만 명을 넘어가지 않을까 괜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군인들, 현역 군인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97%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벌써 많이 접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끝까지 안 맞겠다고 버팅기는 그런 군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해군 중에 2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는 죽어도 못 맞겠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버팅기면서 결국에는 전역 조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군인 여러분들 명령에 복종해야죠. 위에서 백신 맞으라면 빨리 백신 맞지 왜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군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은 최전선에까지 앞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한테 더 좋으라고 백신 접종하라고 하는 건데, 뭐 안 맞겠다고 그렇게 버팅기는 거 보니까 좀 의아해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군인들은 전역시켜 버렸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칠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300% 정도 이제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칠레에 24,000명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퍼지면서 병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입원자들의 수가 200만 명을 넘겼다고 해요. 2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병실이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은 사망자들 수는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이렇게 짧게 보고 이제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뭐 땅굴에서 여기저기로 엄청나게 지금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올해 봄이 된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의 밀입국자가 미국으로 넘어올 것 같다, 멕시코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인데, 이거 또 많이 넘어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나요? CJ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 만두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두를 판매를 하는데, 마트 같은 데 가서 본다고 하면은 이 CJ의 비비고 만두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코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이 만두 파는 판매량이, 이 비비고, CJ 비비고의 만두 판매량이 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이제 풀무원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현지 생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CJ가 지금 뭐 승수장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두를 팔면서 이제 풀무원도 미국에서 만두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만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풀무원 만두도 좋아하고 뭐 CJ 만두도 좋아하고 오뚜기 만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뭐 만두 많아지면은 뭐 저야 좋죠. 만두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노숙자들의 수가 30%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뭐 브라질 상파울루 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국 LA, 뭐 캘리포니아 LA, 뉴욕, 뭐 시카고 이런 대도시들에서는 어마무시한 노숙자들의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잘 지켜봐야 하지 않나. 지켜보고 그리고 또 뭐 도와주던지 아니면은 뭐 투표를 할 때 잘 하던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IMF 반대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018년도에 IMF에서 400억 달러를 조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달을 받으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IMF가 이렇게 돈만 빌려주지 않잖아요. 돈을 빌려주면서 구조조정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긴축 조치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살아나라고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IMF 반대 시위. 한국에서도 1998년도죠. 97년도인가요? 98년도에 IMF가 일어났었죠. 아르헨티나는 2018년도에 이 IMF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IMF가 일어났는데, 한국은 잘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식료품 물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50% 정도 폭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엄청나게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유통기한이 없는 것들은 눈에 보이면은 무조건 어마무시하게 사다가 집에다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치약 같은 거라든지 뭐 비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통기한이 없는 것들은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냥 막 쟁겨 놓는다고 하네요. 50% 물가 상승률. 미국은 뭐 작년에 7% 물가 상승률 됐다고 뭐 난리도 아닌데, 아르헨티나는 뭐 잽도 안 돼. 아르헨티나는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아르헨티나 한 5년 정도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다 하면은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 아르헨티나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그 미국으로 넘어온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도 또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주식시장을 딱 열었을 때는 이게 막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드디어 상승 반전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판 가면서 엄청나게 꼬꾸라지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변동 없이 0.0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5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 나스닥이 문제인데, 나스닥은 어제 1.4% 엄청난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 하는 속도를 더욱더 빨리 한다고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그렇게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식화를 한 다음부터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지머니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가지고 여기저기 돈이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금하고 배당주로 지금 계속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주식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빠졌다. 특히 이 기술주, 테크 관련 이런 주식들에서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뉴스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지머니 시대, 돈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지머니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사라져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단타 치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배당주 같은 데로 이제
좀 튼튼한 주식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어떤 뉴스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 요번 1월 달에만 거의 15%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을 때 사람들이 이런 기술주들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것 같다라는 그런 주식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거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껴 있었습니다. 그 거품이 지금 걷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어제 비트코인 한 2.5% 정도 하락을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가치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전혀 없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거는 그냥 기술주들 이 나스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화폐인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달러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달러 가치가 최고치로 올랐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2021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5.7%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난데, 이것은 37년 만에 최고로 이렇게 최대치로 미국 경제를 성장을 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은 중국도 제쳤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애플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역대 최대치를 또 뽑아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 또 갱신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거는 삼성 모바일의 2배를, 엄청나죠? 삼성 모바일의 2배를 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주식시장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애프터 아워 트레이딩에서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내일도 아마 애플 주식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넷플릭스 주식을 이 헤지 펀드사의 이제 거물이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넷플릭스 주가 좀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넷플릭스 주가 어제 8% 넘게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애플에 대한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도 또 뉴스에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애플의 수장인 팀 쿡이 나와가지고 애플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애플의 전반적인 가격들이 오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애플 뭐 비싼데 비싼데 더 오를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11.5%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어제 이렇게 테슬라가 폭락을 한 이유는 공급만 문제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또 좀 안 좋을 거라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900달러대에서 800달러대까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뭐 830달러 정도로 어제 그렇게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신차 개발이 아니라 로봇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도 테슬라는 로봇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 가지고 로봇을 조만간 팔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로봇 그 발표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로봇 발표 회장에서 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 나 로봇 이거 가면 같은 거 쓰고.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로봇가 나오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식은 신차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부족 사태니 그런 악재들로 테슬라 주식은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어제 11.5% 정도 폭락을 하면서 전기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랑 같이 항상 가고 있었던 그 루시드 있지 않습니까? 루시드 자동차도 어제 14% 정도 폭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맥도날드는 아마도 올해 그 맥도날드 굴리는 그 비용이 2배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 맥도날드의 햄버거 가격들이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맥도날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빅맥 세트 있지 않습니까? 빅맥 세트가 $10 넘어가거든요. 예, $10 넘어가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12,000원? 아, 빅맥 세트 하나 먹는데 12,000원입니다, 미국은. 그래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예전에 미국도 이 빅맥 세트가 $5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그 빅맥 세트 굉장히 자주 사 먹었었는데, 이제는 못 사 먹겠더라고요. 같은 돈이면 인앤아웃 가서 먹지, 더 싼데, 더 싸고 더 맛있어. 예, 뭐하러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 먹을까요? 10불씩이나 주고 빅맥 세트 먹을 바에야 그냥 인앤아웃 가는 게 당연히 현명하죠. 네. 뭐 어쨌든 빅맥은 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월가 투자자들이 유가 올 여름에 $100 넘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영향이 거의 받질 않았다. 오미크론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살짝 내려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올라와서 올해 안에 $100 넘길 것 같다 라고 하네요. 와, 그렇게 $100 넘고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지금도 $5 정도 하거든요, 원갤런에. 한국이랑 뭐 거의 비슷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 뭐 웬만하면은 장거리 안 뛰려고 하고 있는데 더 오른다고 하니까 좀 찹찹하네요. 네, 빨리 무슨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하나 더 사든지 말든지. 에코가 있긴 한데 에코는 저희 애들이랑 와이프가 안 타려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일 잘 마치시고 그리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